소득 수준 2만 달러의 나라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고픈 욕망이 끌어넘치는 이 하늘 아래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무서웠죠. 우리밖에 없으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가난한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채 홀로 떠도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너무도 연약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왜 태어났나? 저도 진짜 궁금해요. 이 넓은 도시 어느 후미진 골목,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밤은 어른을 위한 시간입니다. 어디에도 아이가 머물 곳은 없습니다. 이 위태로운 거리에서 어린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아프지 않대? 엄청 아프대. 배가 고팠는지 지민이가 안을 기웃거립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밥차. 밥 먹자.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잘 못 돌봐서 오빠랑 이제 거의 거리에서 자란 아이예요. 자기 집이랑 있는데 정처 없이 지금 엄마가 거의 양육자의 역할을 잘 안 하는데. 지민이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오빠. 무척 피곤해 보입니다. 열이 아파요? 어? 돌려? 지금 밥 몇 그릇째 먹고 있어요? 2그릇? 대체 남매에겐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할 일 없이 거리를 맴도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집에는 안 들어가요? 집에는 안 들어가요? 집에요? 집에 가봤자 할 일이 없어요. 왜? 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좀 있더라고요. 비를 피해 지하로 내려온 남매.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른도 이 남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7살 지민이가 의지할 곳은 겨우 13살인 오빠뿐입니다. 밤 10시를 훌쩍 넘겨 어디론가 향하는 남매. 이내 여인숙 안으로 사라집니다. 남매는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아이들이 걱정되어 들어가 봤습니다. 계세요?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방 안에선 남매가 지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이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빠는 학교에 갔는지 지민이가 혼자서 위험하게 놀고 있습니다. 지민이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대체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다림 끝에 남매의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에게 직접 사정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방치했네, 뭐 길거리 내보냈네 그러는데 내가 저녁에 알바를 좀 한 게 있었어요. 국밥집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보통 긴 시간 할 때는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해야 돼요. 엄마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기술도 없는 가난한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갈 곳은 월 30만 원짜리 여인숙뿐이었습니다. 여인숙에서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 다녔어요. 며칠 있으면 한 달이요. 여인숙은?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그냥 비슷했는데 말이 없는 거지. 이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또 다시 마련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뭐 저거 갖고 빚 갚느라고 여유가 없었어요. 약간 뭐 물건 같은 거 같이 사고 팔고 막 그랬어요. 다단계요? 그런 셈이죠. 나중에 뭐 주는 것 때문에 흘려갖고 같이 다니다가 삶에 지친 엄마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차가운 바닥에서 마른 밥 한 술 떠먹이는 게 전부입니다. 엄마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죽어도 제때 못 주고 다른 데 빚진 것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더라고. 애들 네 꼴을 만들어서 갈 데도 없이 갖고 어디 편하게 너도 나오고 막 그런 짓 못 만들어갖고 그 집 꼴을 만들어놨으니까요. 엄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뭐 미안한 마음뿐이고 표현할 수가 없지. 그저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평범하게만 보이는 도시의 주택가.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전까진 말이죠. 안녕. 들어서는 순간 놀라웠습니다. 어린 삼남매가 살고 있다는 이 집은 오랫동안 어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냥 곰팡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아, 여기 자체요? 그럼요. 지금도 습하잖아요. 이게 지하인데 지금과 뭐 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의 그네 다 노출이 됐죠, 이런데. 늦은 밤까지 아이들끼리만 지낸다는 이 집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아빠는 요즘에도 저녁 때 일하러 나가서? 이따 나가요. 그러면 너네들끼리 자는 거야? 응?
우리 친구들끼리 자. 아닌데 뭘 물어봐요. 회사는 9시에 끝나고 대리운전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새벽 3시 35분인가 그 정도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 가족도 한때는 단란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경제 사정이 점점 나빠지면서 급기야 지난해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안 보고 싶어요? 엄마는 대신해서 싫어요. 엄마 많이 미워요? 많이 믿긴 않아요. 보고 싶기도 해요. 삼남매는 아슬아슬하게 그들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머리. 질리고 질릴 때까지 TV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지치면 그 자리에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삼남매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민족주의로 돌린 것 아니냐. 아침에 샌드위치 한다. 아빠는 서툰 솜씨로 삼남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빠 저거 아빠에게 아침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입니다. 왔어야지. 빨리 먹으세요. 아빠 시간 없어. 아빠 시간이 없다고요? 집을 또 이렇게 왔어. 어떨 때는 제가 시간이 없거나 뭐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밥을 못 해주고 할 때는 좀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한참 때 돼서 매일 배고프다 그러는데 아이들에겐 이 샌드위치가 하루 중 집에서 먹는 유일한 식사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나가고 나서 처음에는 그 전에 그 리듬하고 좀 틀리니까 많이 방황을 했어요. 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나는 나더라도 애들이 나갈 때 외출로 해놓고 텔레비 끄고 불 다 끄고 와. 아이들보다 먼저 집을 나서야 하는 아빠. 출근할 때는 걱정이에요. 이러고 나가니까 그냥 준비만 해주고 오지 애들 가는 거를 못 보니까 애들 등교를 정시간에 했는지 준비물 같은 거는 다 챙겨서 갔는지.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습니다. 보호자 없이 등교를 하는 아이들은 오늘도 지각입니다. 삼남매의 아빠 씨는 배송회사에서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비정규직, 불안한 일자리입니다. 애들 커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일을 지속해야 될지, 사실 지금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불안하죠. 언제 또 아플지, 아니면 또 경기, 이게 좀 더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부터 되면 자연히 또 일을 그만둬야 되고 일하는 날수도 적어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학원으로 간 시간. 아이는 혼자 운동장에 남았습니다. 같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또 같이 외식 가고도 싶고요. 캠핑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3박 4일. 공부방에서요. 제주도로 가족여행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아빠가 가려나 안 가려나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이 지역 아동센터에는 삼남매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성희 계층 자녀가 방과 후 이곳을 이용합니다. 책 읽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가끔 친구들하고 뭐 카드 게임 하거나 그런 거 애들하고 어울려 놀고 좀 재밌어요. 전국에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4천여 개. 약 10만 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체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오지 않으면 거의 굶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들 세상. 다시 아이들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운 아이들의 친구는 병아리입니다. 관심과 정에 굶주린 아이들은 유난히 애완동물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다 잘했는데 엄마가 가니까 못한 것도 많아졌고 그래. 3남매 중 큰아이는 아직 밖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붙든 건 거리를 떠도는 주인 없는 고양이. 먹이를 챙겨주며 한참을 머무릅니다. 주인 없어요. 응? 돌아다니고. 귀여워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불쌍해서? 불쌍해서. 자신만큼이나 외롭고 보살핌이 필요해 보였던 걸까요? 삼동 수협 어디도 모시고 가면 되겠습니까? 삼동사무소요. 그 시간 아빠는 밤길을 달립니다. 새 아이를 키우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중동만 있으면 빠질까요? 그치. 집에 들를 사이도 없이 곧장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애들끼리 음식을 해 먹다가 불이 한 번 났어요. 크게 가진 않았는데 항상 걱정이죠. 어른이 없으니까. 예, 어른이 없으니까 날이 추워도 걱정, 뭐 더워도 걱정. 응? 저 잘래요. 왜 거기 쓰자? 여기에서 자는 게 좋은데. 네, 여기에서 자는 게 재밌어요. 아빠를 기다리기엔 아이들에게 밤은 너무 깁니다. 어느덧 새벽 4시가 가까운 시간. 아빠는 깊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솔직히 야, 언제까지 집에 너무 시비가 교차하죠. 이런 거 보면 많이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런 생활을 좀 벗어나야겠다 그런 생각 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아빠도 3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으로 줄여가며 일을 하죠. 하지만 아빠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3남매는 원치 않는 방임 상태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빠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아이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맞는 것은 술에 취한 아빠입니다. 엄마도 속수무책입니다. 담배도 내가 끊었잖아. 근데 술은 아직 못 끊었어요. 내가 소망이 있다면 술 끊는 게 소망이야. 집은 더 이상 집이라 부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방 안 곳곳은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깨끗하고 성한 살림살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언제 청소했었어? 한 일주일쯤? 평소에도 물건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놓으니까 금방 어지러져요. 막내 민준이는 학교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집은 도저히 공부할 여건이 못 됩니다. 컴퓨터가 안 되니까 그 숙제하기가 좀 어려운. 컴퓨터가 안 되고? 애들이 네.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고 유치원 유학원도 한 번도 안 보냈고 애들 공부는 꼴찌만 하지 마라. 아빠는 원래 제법 솜씨 좋은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황으로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무기력해진 그는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직업이 간판이야 원래. 내가 몇 가요. 그냥 공사도 하고 간판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도태자가 된 아빠. 이제 가장의 역할은커녕 제 한 몸조차 추스르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지금 못 가요. 근데 그냥 술 안 먹으면 가요. 무조건 갑니다. 우리가 지켜본 삼남매의 생활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빠의 음주는 밤낮 없이 이어지고 방에는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아빠는 또 술입니다. 아이들의 상처와 고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다 안 먹냐고! 노란 거 하지 마. 밥 안 먹으면 무조건 이렇게 보여줘. 저번에 내가 뒤에 벌써 내가 학교도 그쳤어야 돼. 아빠를 피해 학교로 갑니다. 이 불행한 아침은 그저 못난 부모의 탓일 뿐일까요? IMF 이후 15년 만에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에 덫에 걸렸습니다. 성장은 반토막이 나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낙오자가 생겨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들 또한 돌이키기 힘든 이 사회구조 속에서 그렇게 추락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아동 방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양육자, 즉 부모의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 어려움의 그 정도를 넘어서 부모님 자신이 상당히 아동을 양육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역으로 상당히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이게 또 아동 방임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엄마가 불편한 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뭐 거동하시기 괜찮으세요? 이렇게? 네? 그런 건 괜찮아요. 좀 많이 걸으면 이제 아파도 많이 걸으면 왼쪽 허리가 빠져버려가지고. 걷는 게 그리 편치 않지만 맘 편히 집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해결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근데 요새 보증금이 없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는 데서 비라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전혀 없이 지금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오늘 같은 거는 처음이다. 저도 한번 그런 거는 좀 찾아봐서. 이런 엄마의 답답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위험한 장난에 푹 빠졌습니다. 최근엔 담배까지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몇 살 때부터 폈어? 저요 6학년이요. 집에 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그걸 듣고 이 새끼가. 야 가라 안 했어. 내가 형 같이 외박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 형이 안 그래.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도는 아이에게 엄마가 매질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나간다고요. 완전 춤추고. 잠깐만. 알았어. 이거 엄마도 때리는 게 나쁘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데리고 있으니까 부모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부모 잘못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러지. 꼴 보기 싫을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남매를 키우는 박미자 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친척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것 외에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만 3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얻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한쪽 마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제가 팔만 괜찮으면 젊은 늙이가 돈 못 벌겠어요. 충분히 살 계획이다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월세가 2년치나 밀리면서 주인은 방을 비우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날이 막막합니다. 네, 저 100만 원이라도 안 될까요, 이모? 아니 물어보니까 200만 원짜리는 그 집은 나가버렸대요. 근데 여기 우리 집에 가까운데 동사무소 후쪽에 방 한 칸짜리가 1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있다는데 이거라도 낫지. 우리는 지금 100만 원짜리라도 방 한 칸이라도 어쩔 수 없지. 그라도 가야지. 근데 이런 엄마를 이해하기엔 아직 어린아이. 아이는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떠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왜 자꾸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계속 들려요.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괜찮아요. 20분만 놀면 되잖아요. 온종일 쏘다니다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아이. 늦은 저녁 식사 준비는 중학생 누나의 몫입니다.
가족의 옹색한 저녁입니다. 그냥 안쓰럽지. 솔직히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러니까 제가 풍족했고 지갑밥 뭐 산다 바꿔 주면 되는데 저는 이게 아니니까 그게 더 아프게 있어요 솔직히. 무기력한 엄마도 이미 세상을 알아버린 아이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여인숙에서 생활하는 지민이 남매가 한 대학병원의 도움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매의 건강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숫자 읽을 수 있어? 이거 뭐야? 1, 5. 그렇지. 잘한다. 5, 6. 6? 요거는? 잘 몰라.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지민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가 의심됩니다. 이거 무슨 손가락이에요? 최고. 7살 지민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또래에 비해 지적 정서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방임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충분히 지적 자원이 개발되지 못한 부분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충동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지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신체적 학대에 비해 방임은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아동 방임이 학대 이상으로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임을 받은 아동의 경우는 성장이 됐을 경우에 주눅이 든다든지 혹은 상당히 내성적으로 돼서 사회와의 관계 맺기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관계 맺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폭력적이나 공격적인 성향이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그 아동 자신에게도 큰 문제지만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루 유동인구가 18만여 명인 서울역. 점심시간, 이곳에서 우리는 눈이 의심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숙자들 틈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한 엄마와 남매. 이 복잡한 도심에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발길 닿는 곳이 놀이터였습니다. 야! 났는데? 무릎 왜 다친 거예요? 변변한 신발조차 신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맨날 애들 길거리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딸에는 애들 기죽이지 않고 그래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옆에 보는 사람 주위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해온 것인지 아이의 행색은 말이 아닙니다. 맛있어? 여기서 그럼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5개월이요? 믿기 어려운 기막힌 현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제 4살, 5살이라는 남매는 마냥 천진합니다. 어리기만 한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알 리 없습니다.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 친구 있어요? 어? 친구 없어요? 그럼 뭐하고 놀아요 평소에? 기차가 친구야? 서울역에 마련된 노숙자 센터. 밤이 되자 이곳은 아수라장입니다. 듣기 힘든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남매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방임도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지만 우리 사회는 신체학대 없는 방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있어요. 그런 걱정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학대한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대체 엄마는 어쩌다 아이들과 노숙을 하게 됐을까요? 엄마는 몇 년 전 이혼한 후 직업도 없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래가 장기에 있다가 대전 다시 갔다가 내가 뭐 때문에 수술 받고 다시 서울에 온 거야. 애들 때문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하면 이게 오래지잖아요.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남매는 그저 자신의 불운을 탓해야 하는 걸까요? 추워요? 저 너머 따뜻한 도시의 불빛은 이들과는 상관없는 딴 세상 같습니다. 집에 가서 뭐 하고 다 집에 와서 잠자고 있겠지. 노숙자 엄마의 아이라고 해서 노숙자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우리는 가족을 가까운 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씻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아이의 몸은 상처투성이. 그간의 생활이 짐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 넓고 각박한 도시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른을 도와 식사를 준비하는 선영이는 여느 아이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할아버지랑 밥 먹고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게 제일 하고 싶었던 건데. 최근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세 자매의 소식에 아동 방임 학대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다세대 주택 반지 앞방.
지난 21일 이곳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의 세 자매가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웃과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올 1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고양 세 자매 방임 사건. 발견 당시 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세 자매 중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던 막내는 아직도 병원 신세입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돼 사실상 자매들끼리 살아온 세월이 10년. 막내 소영이는 그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세 자매가 살았던 다세대 반지하 주택입니다. 아이들이 살았던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세 자매는 이 캄캄한 월세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6년 동안 자매들을 보러 오지 않았고 계모는 월세만 내줄 뿐 제대로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진짜 의문인 거예요. 요 밥통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던 거죠. 밥을 해먹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띄어서 추운 겨울에는 아주 추울 때 머리를 감는다니 닦을 때 가스불이 사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밥을 굽는 것은 다반사.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에선 까맣게 몰랐을까요? 일단 동생들은 아예 안 나갔고요. 2년 동안 밖을.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그때는 또 그대로 했으니까 새엄마 말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놓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집 계약할 때 무슨 거짓말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들통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큰언니 선영이는 주워온 페이지로 동생들에게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공부를 생각했으면서 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생각은 안 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생각 안 했고 뭐 전에도 몇 번 이제 다른 기관들에서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결국 뭐가 된 건 없었고 저희는 몰랐으니까. 자매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다시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문제일 것 같은 이 세 자매의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또 이 아이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도 뭐 옆집이라든지 여기에 모든 또 뭐 가민들 이런 분들도 문 한 번만 열어주셨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혀지기 쉬운 지속적인 방임 방치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아동들을 직접 돌보는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아동들을 어떻게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과 더불어서 사회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역에서 엄마와 노숙하던 남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삿짐. 이사하려고. 어디로 가시나요? 동자동 저기 방구더라고요. 이따가 찾아봐요. 영문도 모른 채 남매는 신이 났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는 가난한 쪽방촌입니다. 아이들 앞으로 나온 기초생활 수급비로 겨우 옥탑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안 좋으면 안 되지. 애들한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편하게 씻고 안 춥잖아. 일단 안 추워서 좋은 거 같아. 바람을 막아줄 집이 생겨 남매도 엄마도 잠시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위태로운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포근한 이부자리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곧 수급비가 떨어지면 무기력한 엄마는 다시 아이와 거리를 헤맬지 모릅니다. 집에서 편하게 밥 해가지고 밥 먹고 일 잘해주고 서울역 안 나가고 가까운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여기 삭막한 도시의 숲에 가린 작고 힘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을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돼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어요.